안녕하세요. 근양현입니다. 자, 오늘 방금 전에 하는 금통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보유를 할까 하다가 이거 내용이 좀 묵직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칠판 앞에 섰습니다. 오늘 한은에서는 금리를 인하했어요. 한국은행에 금통위가 있었는데 기준 금리를 3%로 인하했습니다. 자, 그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요. 일단은 원화를 가지고 있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낮아진다는 얘기니까요.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돼요. 그리고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의 경쟁력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죠. 원화가 약세가 되면 수출 경쟁력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는 좀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이런 부분이죠. 금리를 낮추면 사람들이 막 뭘 사 먹으니까 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문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라는 것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 나오는 효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를 못할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못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1,400원 근처까지 와 있는 원화를 더 이상 약세가 되는 것을 용인할까?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요. 오늘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한 금리 인하를 하게 된 용단을 내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트럼프 때문이다는 거예요. 트럼프 때문이 아니고 레드 스윕 때문이다. 즉 트럼프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휩쓸어 버릴지는 몰랐다. 그래서 트럼프의 영향력이 이렇게 세질지는 몰랐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금리를 인하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즉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고요. 사실 두 번째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 증가율이 조금 둔화됐는데 처음에는 총재님도 이게 일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 표현이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이 표현을 좀 크게 써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구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조적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저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이 구조적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일시적, 그리고 이제 시크리컬에서 안 좋아지다가 좋아지다, 안 좋아지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 너무 인상적이라는 거죠. 그럼 왜 구조적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에서 했던 이야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중국의 반도체가 레거시 쪽에서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걱정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의 핵심은 제 생각에 중국이 있다는 거죠. 중국 업체의 제조업 경쟁력이 너무 강화되니까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중국이랑 싸우고 있는 것이 사실은 반도체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포스코, 철강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롯데케미칼 같은 화학이죠. 이 분야에서 중국이랑의 경쟁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됐고 사실 지금은 못 이겨요. 뭐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철강, 화학 안 좋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안 좋습니다. 솔직히 좋지 않고요. 그런데 마지막 보루였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반도체마저 중국의 경쟁에서 이게 구조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저는 좀 이게 묵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원화 가치가 약세가 되면 수출 경쟁력이 살아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AI로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미끄러지면 굉장히 심각한 위협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인데 원화 가치가 하락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대로 수출 경쟁력이 무너지는 꼴은 볼 수 없다라는 상황에서 나온 그런 결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경쟁력이 좋아졌냐라고 생각해 보면요. 중국의 보조금을 보면 돼요. 2016년까지요. 중국에서 그 기업들에게 주는 보조금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와, 이게 진짜 보조금 이렇게 준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늘어났어요. 근데 2016년부터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근데 발표를 안 했는데 중국에서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줄 때 이거 보조금을 그만 줘야 되겠다. 좀 줄이자라고 했으면 발표를 했겠죠. 아마도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늘어난 보조금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반도체를 만들다가 망했어요. 다 버려야 돼. 근데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왜? 보조금을 주니까. 언제까지?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수율 나올 때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중국에서 보조금을 얼마나 주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야, 니네 그만 줘라. 이거 너무 심하다라고 하다가 안 되겠다. 얘네들 계속 주니까 우리도 줘야지 라고 한 데가 있었는데 이게 미국이라는 거죠.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소위 말하는 G2 국가들이 보조금을 주면서 사실 기존의 방식을 다 깨버리고 완벽한 반칙을 하면서까지 제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 포스코, 롯데케미칼 등등, SK하이닉스 등등 이런 기업들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힘들다는 얘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서 최근에 미국에 있는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제가 소개해드린 적 있죠.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보면 저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요. 애국심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게 참 좀 놀라운 사실인데 사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관계가 좋지 않은 기업은 고객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애국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런 기업이 생기고 있다. 그 기업의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상무부 장관이 됐던 러트닉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은 9.11 테러 당시에 이 사람이 만들었던 회사가 그곳에 있었고 그 때문에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트닉이라는 사람은 테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러트닉이라는 사람은 트럼프에게 무엇을 다하냐면요. 충성을 다합니다. 충성심, 애국심 이런 단어가 미국에서 나올 정도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 현재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G2 국가들의 기업과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는데 보조금은 못 주고 지금 더 오히려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고 이 회사들도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진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한국은행 총재가 이 구조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왜 무서운 이야기인지 그리고 G2 국가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삼성전자는 어제 인사 보셨죠? 왜 이런 인사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참으로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우리나라 정치는 어떤가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구한말 시대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세계는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는 건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어떻게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애국심, 충성심이라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고 위급한 상황이다. 위기 상황이다. 라는 것을 저희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물론 오늘 뭐 금리 하나 날린 거 가지고 너무 호들갑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제가 최근에 만나는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애국심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면 좋겠고요. 정치권도 제발 그만 좀 싸우고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영이었습니다.